교과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움직임으로 UFC 데뷔 전부터 깊은 인상을 남긴 앤더슨 실바. 타이틀전이라는 주제가 무색하게 리치 프랭클린을 일방적으로 박살내고 챔피언에 오른 그는 본격적으로 UFC 미들급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서는 경기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술들을 쏟아내면서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UFC 역사상 최고의 타격가로 평가받는 실바의 전성기는 어땠을지, 오늘은 어린 시절부터 UFC에 입성했던 지난 1부에 이어 실바의 절정의 모습들을 한 편으로 모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차도르와 함께 격투기 선수 키우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도르 패스는 시청자분들과 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UFC 선수로 키우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후원자 독점 컨텐츠부터 오프라인 팬미팅, 그리고 다양한 굿즈까지 참 재미있는 혜택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도르 채널 이름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프랭클린을 압살하고 UFC 챔피언으로 등극한 앤더슨 실바. 그는 이어지는 시합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던 트래비스 루터 선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최 실패로 인해 논타이틀전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실바는 플라잉 니킥으로 기선을 제압하지만 풀마운트를 내어주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 유일한 약점인 테이크다운 방어에 구멍이 생기면서 패배 직전까지 몰리고 마는데요. 그러나 특유의 서브미션 캐치 능력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한 실바는 트라이앵글과 타격을 번갈아 시도하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뒤집어내고 스파이더라는 별명처럼 상대를 거미줄로 꽁꽁 묶어버린 끝에 역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테이크다운 방어라는 뚜렷한 약점이 있지만 이를 창의성과 타격으로 극복해낸 실바. UFC 단 3경기 만에 챔피언 벨트와 유명세를 한 손에 거머쥔 실바는 본격적으로 미들급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맞이한 타이틀 방어전에서 네이트 마쿼트를 만나게 된 실바. 늘 그랬듯이 상대가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는 관중들의 야유에도 상관없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기다리다 지친 마쿼트가 달려들자 귀신같이 빈틈을 찾아내 펀치를 찔러 넣습니다. 그러자 필사적으로 몸을 붙여 그래플링으로 끌고 가는 마쿼트. 테이크다운에는 성공하지만 긴 팔다리에 가로막혀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창처럼 날아드는 실바의 공격에 전이가 꺾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위압감에 짓눌리며 무기력하게 패배해버린 마쿼트. 그라운드에서 눌러넣지 못한다면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케이지로 나타난 실바. 그는 2차 방어전에서 자신을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리치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1차전에서 빰 클린치에 호되게 당하며 굴욕적으로 패배했던 프랭클린. 복수를 위해 이를 갈아온 그는 카운터를 최대한 경계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포인트 운영을 앞세워 천천히 풀어갑니다. 또한 네클린치 방어에 대한 보완까지 마치면서 1차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 프랭클린. 정말 네클린치만큼은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죠.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하자 현장 분위기 역시 끌어오르고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프랭클린의 오버페이스가 시작됩니다. 라운드 초반까지 우위를 지켜주던 포인트 운영을 버리고 무리해서 레슬링을 고집하는 프랭클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에 쫓기듯이 서두르자 프랭클린의 산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꽂아 넣는 실바. 단 한 번의 니킥으로 프랭클린의 투지가 사라지고 1차전과 매우 비슷한 그림이 연출되면서 실바가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앤더슨 실바의 상대들을 보면 실바의 행동과 관계없이 스스로 말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바에게 다양한 원거리 옵션이 있다거나 페인트나 선제 공격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은 오버페이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쫓기듯 공격을 시도하다 카운터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앤더슨 실바의 이름값이나 챔피언전이라는 부담감 때문이 아닌데요. 결국 실바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의 타격 수준이 상대의 감을 자극시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경기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대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무기가 없는 사람이 긴
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마주한다면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창의 사정거리에 대해서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앤더슨 실바와 대치하는 선수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실바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친다거나 무리해서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만이 남게 되고, 이런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실바는 기다렸다가 상대의 공격을 받아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타고난 카운터 감각뿐만 아니라 월등한 신체 조건이 필수적으로 뒷받쳐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치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는 선수는 앤더슨 실바와 더불어 이스라엘 아데사냐 선수가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앤더슨 실바를 깨트릴 만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패트릭 코테와의 시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낮추고 어깨를 올려 턱을 방어하는 코테, 부지런하게 모션을 주면서 들어갈 것처럼 속여줍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앞손만 닿는 거리에서 빠져버리는 코테, 이에 영춘권 동작으로 흔들어 보지만 앞발 견제에서 멈춰버리고 계속해서 원거리 견제만 날려주자 마땅히 실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자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실바에게 선제 공격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이크를 수반한 니킥에 당하지만 맷집으로 버텨내고 도발에도 넘어가지 않으면서 도전자 중 처음으로 긴 호흡을 가져갑니다. 쇼토간 가라데와 비슷한 동작으로 주먹을 던지는 실바, 몇 차례 효과적으로 들어간 유효타에도 코테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로지 공격을 기다리다 태클 타이밍만 노려보는 코테, 깨알같은 견제 옵션으로 조금이나마 점수를 획득하고 실바 역시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지 못하던 사이 코테의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가 갑자기 끝나버리고 맙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승리를 내주긴 했지만 나름대로 실바에 대한 대처법을 제시한 코테, 부지런한 페인팅과 스텝으로 카운터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앞손과 앞발을 활용한 견제를 통해 실바가 먼저 들어오는 상황을 만든 다음 카운터 태클로 응수하는 것이 주 전략이었는데요. 굳이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판정에서 앞서는 쪽은 견제를 깔아준 코테이기에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경기를 길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실바와의 정면전은 최대한 피해주면서 경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시절 앤더슨 실바를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실바의 긴 거리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한 직업 위의 선수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라이트 헤비급에서 치러진 포레스트 그리핀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선 싸움부터 시작해보지만 아예 거리를 주지 않는 실바, 크게 치고 들어올 것이란 걸 아는 실바는 평소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킥캐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리핀, 다양한 방법으로 미끼를 던져보지만 실바의 액션이 없는데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리핀의 공격을 체험하자 갑자기 실바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걷는 스텝으로 들어간 다음 빠지는 방향에 따라 던진 주먹에 그리핀이 쓰러집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뻗은 펀치에도 정신이 없는 그리핀, 이 한 번의 교전으로 기량 차이를 느낀 실바가 기어를 올립니다. 주먹을 바짝 올리고 몸을 털어주는 실바,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위압감을 느낀 그리핀이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던져보지만 허공을 가른 채로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승기를 다잡은 상황에서 변수를 두지 않기 위해 스탠딩으로 회복하는 실바, 일발 역전을 위한 그리핀의 몸부림은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제 공격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는 그리핀, 마음 먹고 들어간 러시에 실바가 무심하게 주먹을 던지고 이 한 방으로 전의가 꺾이면서 승부는 끝이 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뒷발을 당겨오면서 펀치러시를 시도하자 실바는 뒷걸음질로 인해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순간 디딤발로 중심을 잡아 주먹을 던졌는데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KO가 나올 수 없는 주먹이지만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한 카운터 타이밍을 통해 넉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충 때리는 듯한 실바의 모습에서 두 선수의 어마어마한 기량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핀이 한 체급 위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1년 전까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앤더슨 실바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옥타곤 밖을 도망치듯이 뛰쳐나가는 포레스트 그리핀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때 당시 그리핀 선수는 말 그대로 너무 치욕스러운 나머지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들급으로 복귀하여 데미안 마이아를 제압하고 타이틀 6차 방어에 성공한 실바.
이렇게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던 실바에게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역시 테이크다운 방어에 대한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정통 레슬러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만나지 않은 실바, 바로 그 앞에 나타난 선수가 있으니 그는 바로 미국 국가대표 레슬러 출신 아메리칸 갱스터 차엘 소넨 선수였습니다. 그라운드 앤 파운드라는 다소 오래된 전략만을 사용하지만 근본 있는 레슬링과 리바운드된 몸무게로 제법 좋은 성적을 기록해낸 소넨.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 다운을 빼앗아낸 그는 레슬링 방어에 정신이 팔린 실바에게 유의미한 펀치를 성공시키고 저돌적인 하단 태클까지 들어가면서 전방위로 압도합니다. 실바 특유의 풀가드를 벗겨내고 파운딩 터트리는 소넨. 변칙적인 공격에서도 철저하게 태클로 응수하던 그는 끈적한 가드 플레이에도 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지배하고 태클을 치는 족족 성공시키며 무려 4라운드를 모두 소넨이 가져갑니다. 비록 실바의 거센 저항에 눈가가 찢어지기는 했으나 이대로만 간다면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 일발 역전 말고는 방법이 없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넨의 뒷손이 터지고 말 그대로 탑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챔피언 벨트가 눈앞까지 다가옵니다. 1초가 아까운 이 와중에 파운딩 방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바. 그러나 이때 한 팔을 붙잡힌 소넨이 실바의 몸 위로 팔을 올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놓치지 않는 실바가 트라이앵글 그립을 캐치합니다. 경기 종료까지 2분을 남겨두고 최악의 위기에 몰린 소넨.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이는 버티지 못하면서 탭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진 경기를 마지막 역전으로 통해 뒤집어 버린 진짜 대단한 앤더슨 실바네요. 급기야 경기 후 소넨이 불법 약물에 적발되면서 앤더슨 실바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들급의 웬만한 선수를 모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서 도전자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마는데요. 그렇게 그는 다음 방어전에서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비토 벨포트를 만납니다. 서로의 화력을 경계하며 접점 없이 시간이 흐르자 벨포트가 특유의 폭발력을 앞세워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도발적인 옆치기를 테이크다운으로 응징하면서 최강의 브라질리언들끼리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칩니다. 예상보다 거친 반격에 쉽사리 카운터를 내지 못하는 실바. 마찬가지로 힘을 쓰고는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벨포트. 그렇게 서로의 무게가 통하지 않던 이때 실바의 앞차기가 턱을 관통하고 그대로 벨포트가 쓰러지면서 1합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야, 진짜 다시 봐도 소름 돋네요. 이리하여 UFC 최초로 앞차기 KO를 만들어낸 실바. 특히 동양처럼 앞차기가 흔하지 않았던 미국 무대에선 앤더슨 실바의 이런 모습은 말 그대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앤더슨 실바라는 존재 자체가 점점 신격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과거 자신에게 반칙 패배를 안겨주었던 오카미 유신을 만나는데요. 노가드에서 잽으로만 다운시키는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오카미를 농락하고 마치 경기 중에 연습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기량이 정점에 올랐음을 과시합니다. 카운터를 꽂아넣기 위해 노골적으로 양팔을 내려 끌어들이는 실바. 앞손 훅을 그대로 돌려버리며 다운을 얻어내고 타이틀전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 끝에 싱겁게 승리합니다. 이리하여 같은 팀원인 료토 마치다를 제외하면 이제는 적수조차 남지 않게 된 실바. 더 이상 타이틀전의 명분을 가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UFC는 흥행을 위한 카드를 꺼내들고 차일 소넨이 마이클 비스핑을 잡아내면서 두 사람의 2차전이 완성됩니다. 사실 소넨과의 1차전을 제외하면 단 한 번의 위기조차 없었던 실바였기에 그를 챔피언전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선수 역시 소넨이 유일해 보였는데요. 그런 팬들의 기대에 부합하듯 초반부터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서브미션 시도 맞춰 차단하면서 고무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늘 그랬듯이 손목 컨트롤을 통해 파운딩만 방어하는 실바. 공간이 열리지 않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파운딩을 날려보고 시시때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가드 패스를 노려봅니다. 결국 마운트까지 올라타고 기세를 잡는 소넨. 딱히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가진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이렇게 1차전과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자 소넨이 노골적으로 테이크다운을 노리는데요. 그러자 바지를 잡는 교묘한 반칙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계속되는 바지 컨트롤로 소넨을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정직하게 들어오는
소넨에게 카운터로 응수하는 실바. 1라운드에서 많은 체력을 소비한 소넨이 뒷심 부족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쉬는 타이밍을 가지지 않고 모든 힘을 쏟아붓는 소넨. 기습적인 스피닝 백피스트가 실패하자 소넨이 겁을 먹으며 넘어지고 그 순간 니킥이 앞면으로 꽂히면서 몸과 함께 의지가 꺾입니다. 정신줄을 부여잡고 일어나 보지만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소넨. 무심하게 던진 오른손에 다시 한번 크게 쓰러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승리로 타이틀 10차방어라는 대기록과 동시에 UFC 최다 연승 기록인 15연승에 성공한 실바. 접전조차 생기지 않는 강함으로 미들급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는 포레스트 그리핀과의 경기 이후로 다시 한번 라이트 헤비급으로 한 번 체급을 올리고 그리핀과의 난타전으로 유명한 스테판 보너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바는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보너를 상대로도 커리어 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한층 성숙해진 클린치 싸움으로 개비기 전략을 막아낸 실바는 어렵지 않게 돌려내면서 보너의 길을 꺾어버리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펀치를 피해내면서 그야말로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급기야 스스로 케이지를 등지기까지 하며 보너의 공격을 흡수하는 실바. 펀치러쉬로부터 뒤차기까지 어떤 것도 통하지 않자 보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물들어가고 그럴수록 실바의 집중력이 선명해지면서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케이지 레슬링이든 하단 태클이든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실바. 고개를 돌려 펀치력을 반감시키는 움직임은 UFC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마치 꿈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너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끝을 내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버거의 사내가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미들급을 괴멸시킨 것도 모자라서 UFC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 포레스트 그리핀과 스테판 보너를 무참히 박살내고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오른 듯한 모습을 자아낸 실바. 같은 시기 라이트 헤비급의 춘추 전국시대를 끝낸 존 존스가 급부상하면서 앤더슨 실바와 존 존스의 슈퍼파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꾸준하게 상대로 지목되던 GSP와의 슈퍼파이트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앤더슨 실바의 기량이 최고점을 찍던 이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말았으니 이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 앤더슨 실바 3부작 그 마지막 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